안녕하십니까. CEO 포커스의 조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훈 홈플러스 대표,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 조주환 LG전자 대표를 통해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재훈 홈플러스 대표입니다. 2021년 5월 이재훈 대표는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의 구원투수로 등판하며 소비자와 직원, 현장에 방점을 찍고 예전의 오프라인 경쟁력을 다시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홈플러스는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투자는 점포 리뉴얼입니다. 이재훈표 미래형 마트로 불리는 메가푸드 마켓이 대표적인데요. 홈플러스 내부에서는 이로 인해 20, 30대 고객이 두 자릿수 이상 늘고 1인당 구매액도 40% 증가했다며 나름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꽤나 냉정합니다. 점포 리뉴얼은 이미 경쟁사들이 펼쳤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롯데마트가 올해 1,700억 원을 투자해 대대적인 점포 재단장을 추진 중이고요. 이마트는 아예 점포의 30%를 리뉴얼해 오프라인 1위 기조를 굳히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렇듯 치열해진 업계의 경쟁 탓에 홈플러스가 점포 리뉴얼을 한다고 해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온라인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유통업계 행보에 비춰봐도 대응은커녕 온라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흔적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이런 세간의 평을 두루 반영하듯 회사 신용도도 올해 들어 떨어졌습니다. 지난 2월 한국기업평가가 홈플러스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해 신용도는 A-에서 BBB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고요. 한국신용평가도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2-에서 A3+로 하향했습니다. 홈플러스의 실적도 한번 살펴볼까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홈플러스 매출액은 5조 2,8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1%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8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홈플러스는 2018년 이후 4년 연속 매출과 이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이마트가 지난해 신선식품 판매 호조로 매출이 5% 늘어나는 등 2년째 성장세를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그동안 투자에 소홀했던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마트 실적을 턱 밑까지 쫓아가며 업계 선두를 위협할 정도의 2위 사업자였던 홈플러스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신규 출점을 중단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는 등 점포 구조 조정을 통한 비용 축소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이 같은 자산 유동화 작업으로 7조 원대였던 순차입금을 5조 원대로 줄이는 데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142개였던 매장은 현재 135개로 줄어들었고 부진한 투자를 비롯한 뒤처진 행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 노사 갈등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홈플러스는 지난 2019년 10월 희망퇴직을 수용하지 않는 점장 10명을 영업개선 TF팀으로 전환 배치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직책도 관리직인 점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하고 일부 점장은 근무지를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서울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점장들이 2019년 11월과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홈플러스도 2020년 2월과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의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상품 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이 또한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업계에선 홈플러스가 이러한 내부 문제에 집중하다 타사 대비 뒤늦은 전략 수립으로 경쟁력이 뒤처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대표 입장에서는 꽤 뼈아픈 지적일 것 같은데요.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대표도 지난 1년간 수없이 노력했겠지만 이전의 위상을 되찾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동걸 전 KDB 산업은행 회장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은행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한 이 전 회장이 퇴임 간담회에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는 정책기관장의 간담회치고는 꽤나 이례적이었는데요. 이 전 회장은 간담회에서 회장직 거취 문제를 포함해 산업은행의 역할과 위상, 재임기간 실적에 대한 설명,
비판에 대한 소회 등을 언론에 가감없이 털어놨습니다. 먼저 회장직을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정책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고요. 산업은행이 지난 5년 동안 한 일이 없다는 비난에는 산업은행을 잘 모르면서 하는 맹목적 비방이자 모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부울경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혜받은 지역이다. 그만큼 지원받았으면 이제 자생해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산은의 부산 이전으로 부울경 지역에 2,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도 일축했습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이자 산업구조조정의 책임자로서 뼈있는 발언을 남겼는데요. 이 전 회장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기조 등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덮치는 퍼펙트 스톰으로 부실 기업이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조선업 부실 위험 재발 가능성을 우려했는데요. 지난 2015년과 2016년 조선업 대규모 부실 여파로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재편이 늦어질 경우 몇 년 후 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이 전 회장을 향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역시 이동거리다. 미스터 쓴소리답단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모습에서 건배사로 가자 20년을 외쳤던 과거 그의 모습이 묘하게 떠오른단 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름의 논리와 이유를 들어 내놓은 이 전 회장의 소신 발언들인 만큼 진위를 의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조주환 LG전자 사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엉덩이 큰 공룡 같다. LG전자가 올해 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 관련 설문조사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답답한 소통, 또 느린 실행력을 따끔하게 지적한 직원들 목소리에 조사장 역시 공감한 걸까요? 최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그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8개의 핵심 가치, 또 11가지의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생각 위에 직급을 올려놓지 말자. 보고의 군살은 빼고 행동의 근육을 키우자. 하나씩 들여다보면 재밌는 표현이 꽤 많습니다. 예의 차리느라 할 말을 못하거나 돌려 말해 의미가 곡해되지 않도록 하고 솔직한 대화로 투명한 조직 문화를 만들자. 뭐 대체로 이런 뜻이겠죠.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인 듯합니다. 앞서 조주환 사장은 신년사에서도 펀 경험을 강조하며 고객을 위한 전사 차원의 강력한 변화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한 발 앞선 퍼스트, 독특한 유니크,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뉴에 걸맞은 나름의 해법을 찾은 걸까요? 조주환 사장이 제시한 LG전자의 새로운 조직 문화, 저희 회사도 이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훈, 이동걸, 조주환 씨를 통해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이재훈과 전 산업은행 회장의 쓴소리 퇴임사, LG전자가 추구하는 조직 문화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